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자, 오늘은요, 한 두 가지만 차분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사 한 달을 터치를 하게 되면 점 3개가 있는데, 자, 그것을 터치를 하면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젠가요? 이재명 도지사가 2020년 경기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발표 후에 기자들하고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 입으로 직접 몇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재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계속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탄원서들이 답지를 하고 있죠. 그 탄원서 내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은 항소심 재판 선고가 있고 나서 3개월 내에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 선고가 있고 나서 3개월 후는 법정 기한은 2019년 12월 4일입니다. 12월 첫째 주죠. 엄청나게 내일 모레죠. 한 달도 안 남았죠. 결국은 한 달 후에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 인용 가능성, 대법원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대법원이 자존심을 버리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 법률의 해석을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재명 도지사의 이 대법원 재판이 정지가 되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1%도 안 된다. 그리고 대법원 역사상 그런 경우도 거의 없었다. 10건 전후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도 12월 첫 주에 아마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사안이 워낙 이슈가 되고 각계각층의 탄원서 논란도 있었고 이국종 교수님도 연관이 되어 있고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좀 더 심사숙고하는 차원에서 12월 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대법원도 2020년 들어서기 전에 2019년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12월 안으로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선고를 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도 2019년 안에 탈탈 털고 가야겠죠. 그래서 2019년 안에 아마 선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12월 첫 주냐, 둘째 주냐, 마지막 주냐, 보통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선고하는데 12월 4일이 목요일이죠. 그래서 12월 5일날 선고할 것이냐, 뭐 이 정도 좀 촉박한 시간이 하루하루가 약간 긴장감이 좀 들죠. 자, 그런데 빈말이지만 우리는 흔히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엉망스러운 재판, 무리한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다들 안심하고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재명 도지사 무죄 될 거다, 이런 엉망의 재판인 봤나 이렇게 하면서 무죄의 확신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요, 긴가민가합니다. 솔직한 심정은. 왜냐면 제가 영상 앞에서도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 내용에 보면요, 그 수원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임상기 부장판사가 300만원 벌금을 선고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기자회견 보도자료예요. 보도자료. 그러니까 수원고등법원도 이재명 도지사를 유죄 선고하고 300만원 선고하면서 너무너무나 자부심을 갖고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야.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가 유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임상기 부장판사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배포한 자료라 이거죠. 그만큼 판결을 선고하는데 임상기도 목숨 걸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유죄가 무죄로 선고되는 것은 거의 희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막 자신감을 갖고 있듯이 대법원 가면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가 될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엉뚱한 비논리적인 고등법원 재판은 대법원에 가면 무조건 탄원서도 썼는데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다들 안심하고 계시죠.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요,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100건이 올라가면요, 98건은요 그냥 2심 고등법원의 재판이 인정되고 그냥 기각이 돼요. 무죄를 유죄로 바꾼다든가 유죄를 무죄로 바꾼다든가 양극단을 달리는 재판은요 거의 희박한 게 오히려 대법원 재판의 통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현재 무죄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만큼 임상희 부장판사도 목숨 걸고 자존심을 걸고 2심 판결을 했다는 뜻이죠. 물론 외압을 받니 안 받았니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제가 영상 앞에서도 보여줬지만 제가 많은 판결문이나 그 다음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이 경기도지사 선거 전반의 절차, 토론의 절차의 전반, 그리고 형님 강제 입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전반의 절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말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 이재명 도지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다.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유죄다. 이렇게 이 문구는요, 거의 그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가지고 이 문구는요, 거의 불사조 같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요, 거의 재판에서 이긴 적을 본 적을 못 봤어요. 그만큼 임상희 부장판사도 상당히 자존심을 걸고 판결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대법원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초호화 군단이라고 뭐 변호인도 지금 현재 많이 선임을 했고 전직 대법관, 전직 헌법재판소장, 민변, 회장, 이렇게 인맥을 갖고 있거나 지인이거나, 그 다음에 이재명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또는 어떤 값싼 변호 비용 받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재명을 돕고자 하는 변호인들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재판이 오히려 좀 쉽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죄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저께 기자와의 그 간담회, 기자회견 후에 오간 질문 응답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머릿속에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죠. 이재명 도지사가 우리들의 생각과 같은지 의심하거나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을 이재명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재명 도지사가 입을 벌려갖고 자기 생각을 직접 말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재명의 의중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자기의 이 대법원 재판 계류 중에 이 법적 다툼에 대해서 자신도 변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거죠. 재판문자는 변호인단이 준비하고 있어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일단 책임을 변호인단이 돌렸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도 엄청 관심이 크겠죠. 자기 문제인데. 단언하건대 불법인 상태로 도지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하려고 꼼수를 쓴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하겠냐. 다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런 위헌법률 신청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하고의 그 회동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정이 갖는 무게가 크다. 정부와 따로 노는 별도의 경기도 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진영들이 실력도 있고 성과도 잘 내고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몫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이 개혁 진영이고 우리 개혁 세력들이 능력도 있고 힘을 합쳐서 성과도 내고 이 사람들이 미래를 맡길 수도 있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도 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회동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좀 아시겠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생각으로 이 양정철 연구위원장을 만났는지. 자,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도지사도 민주당의 소중한 자원이고 손잡고 함께 힘을 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만난 것이다. 쇼가 아니다. 실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함께 손잡고 가야 할 동지들이다. 그러면서 또 원팀을 또 강조를 하셨죠. 자, 그런데 제 생각은 이재명 도지사는 대법원에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지만 김경수 도지사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나오겠지만 김경수 지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원서에 관해서도 입장을 좀 밝히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는 곳에서 많이 탄원이 오고 있다. 놀랄 정도다. 언론 보도를 보고 나도 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 대법원의 계류 중엔 이 대법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사필 규정을 믿는다.
법이 별거냐, 상식이 아닌가. 내가 변호사 시절에 의뢰인들에게 법원이라는 것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 재판에 대한 의견도 나타냈어요. 이재명 도지사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 파기환송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지금도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내가 한 행위만큼 상응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사회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고, 현재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려고 한다 하면서 이 대법원 현재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사필 기정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은 대법원에 믿음과 신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은 대법원 2부가 맡고 있고, 주신 대법관은 노정희 대법관이라고 했죠. 노정희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고, 민변, 그 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상고심 주심을 맡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노정희 대법관이 이재명 도지사하고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안도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재판, 특히 이 사법부의 재판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자기 가족들이 판결한 것을 뒤집는다든가 이런 것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죄라고 확신하지만 오히려 무죄를 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 사진 붙였죠. 한국노총,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관련해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요구하고 구호를 외치고 이재명 무죄, 이재명 무죄, 이걸 외치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청년의 경기지구에서도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동자 단체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죠. 대부분 한국노총은 약간 보수적인 계열이고, 한국민노총은 그 다음에 약간 진보적인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노총도 탄원서를 제출했고, 한국노총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경기도의 노동인권국인가요? 노동국을 신설을 했죠. 그만큼 이재명 도지사가 노동자 출신들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노총이라는 약간은 우파 계열인 노동자 단체도 이재명 도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업적들을 언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지 아마 감탄스러울 정도입니다. 탄원서들이 대법원을 감동시켜가지고 논란이 많은 이런 비논리적인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고 무죄가 선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재명과 관련해서 한자성어를 하나 발견했는데, 곤이지지라는 한자성어를 이재명과 관련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무수저 출신이고 여러가지 죽을 위기도 겪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죠. 산업재해를 당해서 장애인이고, 고입까지 검정고시야. 고입, 대입, 검정고시, 그 다음에 중앙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18기, 그리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고, 대권을 도전한 적도 있고,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파란만장했죠. 그러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도시노동자, 공장 노동자를 거쳐서 아웃사이더, 변방, 향토 무국 출신으로서 경기도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곤이지지, 이런 힘든 역경과 곤란을 겪고 이재명 도지사가 깨달은 것, 곤이지지라고 하네요. 곤란을 겪고 나서 얻은 깨달음, 그것이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얻은 바로 공정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공정. 공정이라는 단어가 가난한 사람도 좋아하고 부자도 좋아하겠죠. 공정이라는 단어도 대부분은 그냥 좋은 말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그것을 명확히 해줬죠. 공정은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목을 정당하게 받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공정하게 받는 게, 그게 공정인 것이죠.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라든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죠.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세 번째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동세상. 저는 대동세상 이러면 약간 운동권이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이런 대동세상을 건설하겠다. 이런 것이 이재명 도지사의 권위지지다. 이재명 도지사가 역경과 곤란을 겪고 얻은 깨달음, 바로 이재명 도지사의 이게 공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권위지지는 뭡니까? 저는 이재명 도지사를 알기 전에는요, 저도 권위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이 곧 정의야. 이런 왜곡된 권위지지를 머릿속에 박아놓은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둥글둥글 살고 못 만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런 권위지지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의 권위지지는 뭡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에게 약간은 색다르고 정상적인 가치인 공정이라는 이 권위지지, 이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어서 깨달은 바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다음에 한번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 쉽게 말을 하면요, 임상기 부장판사는 틀린 판결을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 하얀 병원차를 데리고 와가지고 태우고 갔냐, 아니면 진단을 위한 강제 진단을 했느냐,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판단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문제의 시초가 된 판결이 내려지고 말았다.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일 없다, 이거 한 것 자체는요, 이렇게 하얀 병원차를 데리고 와서 강제적으로 싣고 간 일이 없다, 이런 말을, 그런 일이 없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김영환도 열심히 증인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직권남용으로서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한 것이라고 1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심에서 우리 판사님이 이것을 외면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이재명 도지사에게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인지, 그것도 약간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무서운 이런 단어를 써버려서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이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 이것은요, 그냥 불방망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에요. 거의 이것을 꺾은 판결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권위지지, 이재명 도지사의 공정, 이 공정이 미래 대한민국에 펼쳐질 수 있기를, 대부분 한 달 남았죠. 한번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원서를 보고 아마 우리 노정희 주심 대법관님이 많이 감동을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트 파이어.